말그릇을 키우는 듣기의 기술. 감정 듣기. 감정은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다가도 누군가가 그 이름을 불러주면 재빨리 짐을 정리하고 떠난다. 당황스러웠지. 정말 놀랐겠다. 속상했지. 마음이 힘들었겠어. 이렇게 제대로 된 이름을 불러주면 감정은 더 이상 마음을 휘젓지 않고 사라진다. 반면에 존재가 확인되지 못한 감정은 출구를 찾을 때까지 마음 어딘가를 떠돌면서 계속 생채기를 낸다. 그래서 슬픈 건지 아픈 건지 부끄러운 건지 모른 채 살아가면서 점점 더 감정에 무뎌지게 된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머무르는 책방입니다. 오늘은 김윤나님의 말그릇 중에서 말그릇을 키우는 듣기의 기술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들어야 상대가 마음을 열고 진심을 말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듣는 게 먼저다. 대화를 할 때는 말하기와 듣기에 조화가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말하기와 듣기의 비중이 5대5가 되도록 신경 써야 한다. 설명이나 공유 차원의 대화라면 그 비율이 7대3이 될 것이고 위로와 격려의 대화라면 2대8이 되면 좋다. 대화에서 구화를 듣기만 한다면 관계에서 밀려난 느낌이 들고 이 시간은 버티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몇 번 반복되면 말하라고 해도 더 이상 말하기가 싫어진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고 해도 사람의 말은 생각보다 흡수율이 나쁘다. 한 귀로 흘러들어가 그대로 다른 쪽 귀로 나오기도 하고 튕기기도 하며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말은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만 전달해야 한다. 부모님과 친구들이 아무리 좋음과 충고, 걱정 어린 말을 전한다고 해도 그 중에서 살아남는 말은 우리가 기다렸던 말 혹은 직접 선택해서 동의한 말뿐이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듣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필요한 내용만 최소한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너도 말하고 나도 말하는 팽팽한 균형감이 유지되어야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향한 말을 멈추지 못한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말하지 않으면 불안한 스스로를 위로하는 행동일 뿐이다. 안전해야 말을 한다. 사람들은 안전한 사람에게만 속마음을 열어 보인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아는 척하며 평가하지 않을 사람, 어떤 이야기를 꺼내도 성급히 결론 짓지 않을 사람에게만 이야기를 나누어 준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 중에 눈치를 보느라 진실을 은폐한다. 나는 모르고 상대방만 알고 있는 진짜가 있다. 그런 말을 듣고 싶다면 자신의 말을 줄이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한다. 내게도 고민이 있을 때마다 전화를 걸어오는 후배들이 있다. 듣다 보면 선배 입장에서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진다. 실수하는 것, 길을 돌아가는 것 등이 안타까워서 자꾸만 입을 열게 된다. 그럴 때마다 후배들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볼게요 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결국 또 내 말만 하고 말았다는 것을. 후배들은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았던 것이지 내 말을 듣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그저 어떤 말을 해도 말그릇이 출렁이지 않을 사람, 안전한 선배가 필요했던 것이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 야, 내가 이놈의 회사 때려치고 만다.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생색내는 사람 따로 있냐? 아니, 일한 만큼 대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죽자고 일만 시키고 모른 척한다고? 소주 한 잔 걸치면서 당장 회사를 그만둘 거라 소리치는 사람들 중 다음날 바로 사표를 내던질 사람이 몇이나 될까? 강한 척하는 모습 뒤에 숨겨진 여리고 여린 본심이 이것이다. 인정받고 싶다. 실력을 제대로 보상받고 싶다. 그것을 상사가 알아주길, 지금 테이블 건너에 앉은 친구만은 보듬어 주길 바라는 것이다. 이때 듣는 힘이 있는 친구라면 이렇게 말해줄 것이다. 속상하겠네. 실력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내 실력을 증명했는데 그것도 몰라주니 화가 날만 하네. 그러나 듣는 힘이 없는 친구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회사가 다 그런 거 아니겠냐. 내가 참아라. 별 수 있냐. 그건 별일도 아니야. 얼마 전에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냐? 듣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가 표현하는 말과 차마 드러내지 못한 말을 모두 듣기 위해 노력하지만 말하는 힘만 센 사람들은 친구의 이야기를 소재 삼아 스스로 주인공이 되려 한다. 조언, 위로, 함께 욕하기 등이 친구를 위한 편들기 같지만 끝까지 들어보면 자신을 드러내는 말에 가까울 때가 많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친구를 밀치고 대화를 점령하고 만다.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싶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조언을 늘어놓는 사람보다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다고 말한다. 말로 일으키려는 사람보다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결국 내 마음을 틀어놓게 만드는 사람이 좋다고 한다. 고쳐주고 싶겠지만 고치려고 하지 말고 간섭하고 싶겠지만 간섭하지 말자. 숨은 이야기까지 들으려고 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한다는 의미다. 불평하는 말을 고쳐주려고만 하면 그 속에 숨은 잘해보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까지는 알아볼 수 없다. 답답하다고 앞뒤 재지 않고 간섭하려 들면 그 뒤에 숨어있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알아볼 수 없다. 관계란 편하게 생각하라고 해서 편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말을 줄이고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보일 때 자연스럽게 편해지는 것이다. 핵심 듣기. 부정적인 감정은 출입금지 말뚝을 세워놓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감정들을 해소하려면 감정 자체를 막는 게 아니라 길을 새롭게 내줘야 한다.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수레의 방향을 틀어줘야 한다. 그렇게 길을 새롭게 내는 작업이 바로 핵심 듣기다. 핵심 메시지를 잘 찾아서 적절한 반응을 해주면 부정적인 감정이나 말이 멈춘다. 더불어 새로운 기대를 일으킬 수 있다. 못하겠다, 안 되겠다, 힘들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감정을 막으려고 하지 말고 숨겨진 메시지를 찾아보자. 뒤집어서 들어보는 거다. 그래야 그 사람이 더 빨리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던 친구가 어느 날 전화를 걸어와 이렇게 말했다. 나이 먹고 공부하려니까 힘들어서 못해 먹겠어. 대학원 준비하는 게 이렇게 고된 일인 줄 몰랐네. 서류도 많고 필기시험에 내가 보는 대학원은 면접도 엄청 까다롭대.
그만둬야 할까봐. 그때 나는 섣불리 동의하는 대신에 이렇게 말했다. 그래, 준비할 게 많구나. 그렇지만 너는 그 어려운 과정을 다 잘 해내고 싶은 거지? 그러자 갑자기 친구의 입에서 전혀 다른 말이 쏟아져 나왔다. 대학원 입학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동안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해왔는지, 친구는 신이 나서 설명하고 있었다. 못하겠다는 친구는 이미 온데간데 없었다.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기보다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섣부르게 조언했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힘들 때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대화를 요청하는 것은 힘든 자신의 마음을 틀어놓을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일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꺼내도 평가하지 않고 성급히 결론 짓지 않으며 들어줄 수 있는 안전한 사람. 그래서 자신의 속마음을 내보이고도 편안해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사람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상대가 표현하는 말과 차마 드러내지 못한 속마음까지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듣는 힘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